자, 일단 요약집을 먼저 보시면요. 가격적 원칙 나와 있을 텐데. 예, 우리 요약집은 199페이지요. 자, 일단 제일 먼저 가격적 원칙은 이렇게 봐보자고요. 얘도 시험에 무조건 100% 나온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가격적 원칙 이 말이죠. 부동산 가격은 일정한 원칙에 따라 평가하라. 즉, 평가는 네 마음대로 평가하지 마라 이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실제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 협상을 봐서 이 매매될 가격이 5억인데 감정 평가된 가격이 20억 평가되어 있어요. 말 되겠습니까?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지. 또 옆집에서 매매된 게 5억인데 내 물건 20억 평가돼 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말은 뭔가 하면 그런 시장 기본 원리에 맞춰서 평가해 두려는 거예요. 근데 이 원칙이 딱 한 개만 있지 않고 13개 있거든요. 13개 있는데 얘도 공부하실 때 내용을 절대 다 보는 게 아니라 일정한 키워드 마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요거 3개 비교합니다. 제일 먼저 수요 공급 원칙이 있어요. 있으면 얘도 항상 지문서 뭐 나와야 됩니까? 말 나와야 되죠. 그죠? 두 번째 대체 원칙이 있으면 항상 대체 원칙 뭐 나와야 됩니까? 대체 또는 효용이란 말 나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경쟁 원칙도 항상 뭐 나와야 됩니까? 이게 다예요. 문제 푸는 요령은. 그러니까 다른 걸자 별로 생각하지 말아야 이겁니다. 아까 했던 이 말이 뭡니까? 수요 공급 원칙 이 말이죠. 감정 평가에서 네가 이 물건 평가할 때 시장에 있는 수요자 공급자 협상을 볼 수 있는 가격을 평가해 둘라 이 말 뜻이고, 얘는 뭐 있습니까? 옆집에서 매매된 게 5억이면 내 물건도 5억을 평가해 둘라는 거예요. 왜? 대체 가능 물건끼리 평가해 둘라 했으니까. 경쟁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다만 혹시 모르니까 있죠.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대체 원칙은 요 말 나올 수 이건 암기하셔야 돼. 감정평가 3방식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건 뭐냐 묻거든. 대체 원칙이에요. 설명드릴게 이 말입니다. 보세요. 우리 원가 방식에 평가된 게 10억이면 비교 방식에 평가된 게 40억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건물이. 네? 똑같은 이 건물 평가했을 때 원가 방식이 10억 평가되어 있어. 근데 거래사를 비교보면 40억 평가되어 있어. 이건 왜 말 되겠냐고.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원가 방식 10억 평가되면 비교 방식은 대충 10억 언저리 한 10억 5천이 평가할 수 있어요. 또 수익 방식 뭐 있으면 이게 만 9억 5천 이렇게 평가된다 이거예요. 근데 터무니없이 가격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좀 더 뒤에서 하겠지만 3방식을 이렇게 조정하죠. 조정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가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얘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올 거 예측할 수 있죠. 서로 바꿀 수 있지 이거.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3방식의 이론적 근거된다. 대체 원칙 때문에. 자, 그래 보시고 두 번째 갑니다. 자, 두 번째는 보니까 기여 원칙과 그다음 뭐 있습니까? 기여 원칙과 그다음에 수익 배분. 수익 배분 같은 말이 뭐냐? 잉여 생산 원리입니다. 자, 요때 요 기여 원칙은 반드시 기억하실 것. 기여 원칙은. 자, 기여 원칙 이 말이죠. 우리 학원이 현재 15층짜리 건물이죠. 15층이 전체가 100억이면 아마 물어보죠. 100억이 있으면 1층이 전체 가격 중에 자, 다시. 자, 10층짜리 건물인데 1층이 전체가 100억입니다. 100억이면 1층이 전체 가격 10억에 영향 주고 2층도 10억, 3층 10억 똑같이 영향 주겠습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보면 임대수익이 달라지거든. 그러면 전체 있는 100억 중에 각각 있는 층이 어느 정도 영향 줄 것인가? 이게 뭐니? 기여 원칙이지 말이죠. 그러니까 특정한 부분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1층이란 구성 부분이 전체 있는 가격이나 수익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가? 이렇게 말하는 게 기여 원칙이라고. 그러면 이때 보니까 기여 원칙은 한층 더 질까 말까 판단할 수 있는 추가 투자 적부 판단 것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야채 뭐 있습니까? 기여 원칙은 보니까요 이런 거요. 얘는
혹시 우리 지문상에서 병합이나 분할 나오죠? 병합이나 분할 나오는 순간 전부 다 이건 기여 원칙과 서로 관련되어 있다 보세요. 병합이란지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그리고 수익 배분이란 말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익 배분은 자, 우리 이 건물 전체 있는 건물이 10평짜리 건물인데 이 건물에 월 임대 수입이 나오죠. 임대 수입 나면 전부 다 이게 주인 겁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생산 요소는 뭐가 있습니까? 네, 직원들 월급 줘야 되고 은행 금융 비용, 즉 노동, 자본, 또 경영, 또 뭐 있습니까? 토지 등에 뭐 있습니까? 배분된다 해서 다른 말로 여기 수익 배분이. 그러니까 중요한 말은 수익 배분이 딱 나는 순간 있죠. 노동, 자본 등이 딱 튀어나오지. 이게 전부 수익 배분을 말할 필요 없이. 그런데 이때 보니까 우리 수익 배분에서 보니까 뭐가 나는가 하면요. 잔여법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된답니다. 이런 잔여법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됩니다. 잔여란 결국은 남는 거거든요. 이 말 아닙니까? 노동과 자본과 경영의 대가를 지불하고 남는 게 잉여야. 그 남는 게 뭐냐? 잔여거든. 그래서 잔여법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되어진다. 이건 수익 배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볼 게 뭐인가요? 이런 거요. 예. 변동이란 것과 예측. 자, 변동이 뭐냐? 이 변동입니다. 항상 변동은요. 지문이 대부분 다 길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가격 딱 나오면 뒤에 중간에 설명이 쫙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가격은 이러이러이러한 요인 때문에 그 결과 변동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 원인은 꽤 많이 들어오게 돼요. 많은 게 있다고. 이 원인 자체를 굳이 암기할 필요 없어요. 다만 할 것은 가격은 변화한다. 쓰면 이건 변동 원칙입니다. 그런데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시간이 변하면 가격이 변하다 보니까 하여튼 이 시점과 관련된 말은 전부 다 변동 원칙입니다. 즉, 좀 딱 이점 시점 수정 또는 수정 또 뭐 있습니까? 기준 시점이 있죠. 이런 말은 전부 다 변동과 서로 관련되어 있다 보시고요. 자, 그리고 예측이란 말은 다른 말로 가격은 뭐 한다고요? 측정할 수 있고 또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이 말 나오면 좀 예측인데요. 특히 얘는 뭐 있습니까? 가치 개념. 아까 저 가치 잠시 본 적이 있죠. 가치란 말은 장래 예상되는 편이 이걸 현재 가치로 하는 값인데 따라서 얘는 뭐 있습니까? 가치 개념과 서로 관련된 것은 반드시 이건 예측 원칙입니다. 고려하시고요. 자, 실제 우리 얘도 꽤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금 하고 있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 풀면 답을 모르겠다 싶으면 무조건 여기다 찍을 수밖에 없어. 이거 90% 여기서 답이 나오게 돼 있으니까. 이게 뭐냐? 첫 번째 보니까 균형 원칙과 반대 뭐죠? 적합이죠. 자, 철저히 균형은 무조건 내부, 이 내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내부에 대한 설명. 같은 말이 뭐냐? 투입 비율 또는 뭐 구성 비율 뭐 이런 말 씁니다. 나오면 전부 다 이 균형 원칙과 서로 관련되어 있다 보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균형 원칙 어긋나면 이게 무슨 감가요? 균형 감가죠. 자, 그다음 적합이란 말은 좀 외부와 서로 관련된 건데 외부 같은 말이 뭐가 있습니까? 뭐 환경이다.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지역이 네 말 나오죠? 주변 뭐 이 말 나오는 순간 전부 다 적합인데 이때 적합 원칙이 어긋나면 무슨 감가요? 경제적 감가죠. 자, 경제적 감가수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것만 딱 기억하시라. 문제 풀 때 다른 건 더 이상 보지 말고.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지금부터 문제 풉니다. 자, 1페이지. 자, 1페이지 우측의 가격 재원칙 1번. 이런 지문이 가끔 뜨기도 해요. 단답 형태로서. 그래서 항상 가치 개념은 예측 원칙이고 두 번째 시점 좀 변동입니다.
세 번째 추가 투자 적법 판단은 무조건 기여 원칙이고요. 네 번째 경제 감가는 적합이지 적합이죠. 그다음 다섯 번째 자녀법의 이론적 근거는 무조건 수익 배분 원칙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 2번 가볼게요. 자, 2번에 키워드 갑니다. 2번에 1번 보니까 예측나 저기 경쟁나 있죠. 경쟁나면 경쟁 원칙. 2번 갑니다. 수요 공급 나 있죠? 수요 공급 원칙. 3번은 하필 추가 투자 적법 판단 나오면 기여 원칙. 4번은 이와 같이 총수익이 나오면서 뭐 있습니까? 노동자본 튀어나오지. 무조건 분배되는 거지. 수익 배분 같은 말 잉여 생산 원리. 다섯 번째 외부 나오면 이건 뭐 있습니까? 적합이죠. 그죠? 적합. 그래서 그 다음에 반대 내부는 뭐죠? 균형. 앞이 바뀐 거죠? 자, 문제 3번, 1번 갑니다. 3번, 1번 대체 관계, 대체란 말 나왔다. 대체 원칙. 2번 보니까 쭉가 두째 줄 끝에 외부 환경 나오죠? 적합 원칙. 3번 보니까 구성 요소가 전체 나오죠? 기여 원칙. 네 번째 뭐 있습니까? 경쟁 나왔지? 경쟁 원칙. 다섯 번째 변동 잘 보세요. 변동은 두째 줄 끝부터 부동산 가격도 그 중간에 설명이 쭉 들어옵니다. 마지막 가서 변화한다. 변동가 나와 있죠? 변동 원칙. 이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문제 푸는 요령은.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책에 있는 문제 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저기 있는 157페이지 15번 문제. 얘는 볼 게 얼마 안 돼요. 자, 1번에 2번부터 자, 2번 보니까 첫째 줄 가격은 끝에 가봐. 이러이러한 연점의 그 결과 변동한다. 변동 원칙. 3번 갑니다. 3번은 시점 수정. 시점 나 있죠? 변동. 4번은 가치란 개념은 장래 예상되는 편이걸 현재 가치로 환원하는데 가치 개념이죠. 무조건 예측. 자, 5번은 예측이든 변동은 전부 다 미래에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상. 자, 16번에 1번이 과거에 기출된 질문인데 이 문제 좀 어렵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 16번 1번.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 도심과 외곽이 있는데, 자, 도심은 사용되는 용도가 보니까 주거, 농업, 농업, 그다음 주거, 그다음에 상업, 공업 있다 할게요. 그다음에 외곽, 주거, 상업, 공업이 있는데, 도심 안쪽이 땅값이 비쌉니까? 외곽이 비쌉니까? 안쪽이 비싸지. 자, 그러면 현재 도심 안쪽은 주거로 이용될 때 평당 100 정도 수익이 나온대. 상업 이용될 때 평당 400이 나온대. 그 다음에 이 외곽 지금 보니까 주거로 이용된 평당 80이 나온대요. 상업 이용된 평당 50이 나온답니다. 그러면 현재 도심 안쪽에 내가 공장을 쓰겠어 적어도 얼마 이상 수입이 날 때 이 공장 쓰겠습니까? 응? 도심한테 쓸 수 있는 용도는 주거, 상업, 공장 3개 쓸 수 있는데 주거는 현재 100, 상업은 400이요. 공장이 할 때 적어도 얼마 이상 수익이 나와야 돼? 400 이상 나와야 되지. 그죠? 외곽적인 공장에서 저도 얼마 이상 수입이 나와야 됩니까? 80이죠. 그럼 보세요. 요걸 선택하기 위해서 두 개 포기한 거 아니야. 포기한 비용 무슨 비용? 기회비용이야. 이것도 기회비용이죠. 결국은 도심 안쪽의 기회비용이 더 비쌉니까? 외곽이 더 비쌉니까? 도심 안쪽이지. 즉 공장에는 의미가 없어. 그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용도로 쓰기 위해서 나머지 포기한 비용을 보니까 이 도심 더 비싼 거지. 그래서 거기는 16번, 1번이 그 말이라고. 기회비용이 공업 보지 말고 어떤 특정 용도로 쓰기 위한 기회비용을 보니까 도심 안쪽이 훨씬 비싼 거지.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문제가. 이 질문은. 자, 그 다음에 자 2번 갑니다. 쭉 가서 끝에 뭐 있어? 외부 환경 나 있지? 무슨 원칙? 균형. 3번 가볼게요. 자, 3번은 뭐나 있습니까? 핵심 효용.
효용. 여러분 우리 이거 알고 있죠? 대체란 것은 반드시 동일한 효용을 갖고 있는 것을 바꿀 수 있어요. 그 대체 같은 효용이거든. 그래서 이것도 대체 원칙이죠. 키워드가.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무슨 원칙? 아니 초과인 소멸됐는데 그건 좋다 이거야. 뭐 때문에? 자, 다시 볼게요. 우리 아까 문제 있었죠? 그죠? 우리 프린터에 있는 문제 가보세요. 이게 지금 문제 물론 답은 틀렸어요. 해설도 말이 안 된다고 이거는. 자, 아까 문제 풀었던 거요. 예, 2번에 1번과 3번에 4번 가보세요. 그렇게 나와야지 경쟁원칙이 이게. 핵심이 뭔데? 지금 경쟁이 도망가 있잖아, 이 지문은. 그죠? 반드시 경쟁에 의해서 이 말 들어와야 돼. 그래서 거기 있는 현재 이 말 써야죠? 쓴다면 예측 원칙에 따라 부동산 경쟁에 의해서 뭐 있습니까? 초과인이 소멸된다. 이 말 들어야 된다고. 경쟁 없으면 말 안 돼, 이거. 알겠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초점이 경쟁이지 초과인 초점이 아니라고, 이건. 자, 그 다음요. 5번 갑니다. 자, 환경 나이트 무슨 원칙? 적합, 그죠? 자, 그래 보시고 17번에 1번. 뭐 나있죠? 대체 나있죠? 그 무슨 원칙이에요? 대체 원칙이지 뭐. 자, 2번은 뭐 있습니까? 대체 관계 나있죠? 뭐 대체 원칙. 뒤치 한번 가볼게요. 자, 3번은 뭐가 있습니까? 투입되는 생산 요소 결합 비율. 이건 내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건 뭐라고요? 균형 원칙. 자, 4번 보니까 기능 감가는 균형이고 경제 감가는 뭐죠? 적합. 5번은 내부 구성 요소 나 있죠? 무슨 원칙? 균형. 문제 풀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 문제를. 자, 일단 요거까지 마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우리 감정평가 3방식으로 갑니다. 3방식. 자, 요약집 203페이지. 자, 203페이지 보니까요, 감정평가 3방식이 있죠. 이제 정리해 볼까요? 여기 보세요. 자, 우리 이 건물 짓는 비용을 통해서 이 건물 가격 파악한다. 무슨 방식이죠? 원가 방식이지. 옆집에 매매된 걸 통해서 내 건물 가격 평가하는 무슨 방식요? 비교 방식. 임대 등을 통해서 나오는 방식이 있죠? 임대 등을 통해서 나오는 수익이 무슨 방식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수익 방식. 자, 제일 먼저 볼 게 뭐 있냐? 각각에 대한 특징 좀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 이겁니다. 원가 방식은 요 말 나와있다. 항상 원가 방식은 공익용 물건 있죠. 부동산에 적합한 방식이다. 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공익은 학교, 관청, 교회, 사찰은 무조건 원가 방식입니다. 왜 그러면 결국은 학교나 저기 뭐 있습니까? 공원 등은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습니까? 매매 안 되는 결과 비교 방식 못 쓸 거 아니에요. 또 우리 공원은 수익 나옵니까? 수익 안 나오지. 그 수익 방식 못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학교, 공원 등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 뭐냐면 무조건 원가 방식입니다. 두 번째, 얘는 오차가 가장 적습니다. 오차가. 무슨 말이에요? 우리 현재 원가 방식은 누가 짓는 걸 기준합니까? 누가 짓는 거? 건축비. 우리 같은 일반인들입니까? 전문가입니까? 전문가가 짓는 결과 오차 편차가 없다고 이게. 자, 그 다음에 비교 방식은 두 개 아셔야 돼요. 어떤 거 아시냐? 첫 번째 이겁니다. 얘는 중추적이다. 또는 실정적이자. 실정적. 또는 설득력이 있다. 그 다음 얘는 항상 경기가 호불경기는 호불경기입니다. 불경기는
적합한 방식이 아니다. 왜 그러냐 이런 겁니다. 경기가 호경기일 때는 이 매매되는 가격이 과대평가되거든요. 또 불경기면 가소평가되겠죠. 그 적정 가격 도출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호불경기는 적절한 방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고요. 그 다음에 수익 방식은 이건 통계란 기법을 쓴 결과 얘는 반드시 이론적이면서 과학적입니다. 과학적. 이렇게 한번 정리하시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방식마다 가격과 입력할 수 있죠. 그죠? 자, 원가 방식은 가격 구한다 무슨 법요? 이제 제목 아셔야 돼 이거. 원가법이죠. 입력 구한다 무슨 법? 네? 적산법. 그 다음에 비교 방식에서 가격 구한다 무슨 법? 옆집에서 거래된 사례와 비교하는 거죠. 거래세를 비교법이고. 자, 입력 구한다 무슨 법? 그죠? 임대사례 비교법. 자, 수익 방식에서 가격 구한다 무슨 법요? 그렇죠? 수익 환원법. 그 다음 입력 구한다 수익 뭐요? 분석법이죠. 그죠? 이런 개념 아셔야 돼. 왜냐면 우리 체감 문제 보니까 이렇게 중간에 딱 빼놓게 시험 내는 경우 있으니까. 자, 이때 두 번째, 최근에 보니까 이 감정평가에서 문제를 어렵게 내지 않고 좀 쉽게 내는 추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식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 요거 세 개 공식은 철저히 암기하시라고. 요거 세 개만큼은. 자, 원가 방식 공식 뭐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건축비 재조달 원가에다가 뒤에 감가 상각수정. 감가 수정되어진 값이 무슨 가격? 적산. 적은 다 다른 거야. 이 모든 걸 더해서 계산 이 말 뜻이야. 그러니까 더해서 계산한 가격. 그 다음에 특히 많이 물었던 게 적산법에 있는 건데 적산법 공식을 많이 묻습니다. 자, 요 기초란 건 큰 의미 갖지 마세요. 자, 보시겠죠? 제가 설명드릴게요. 내가 현재 5천을 임대 줄 목적이거든요. 그럼 제일 먼저 이 건물 상가격이 있을 거 아니야. 산가격이 여기 뒤에 뭐 있음을 곱해주는데, 자, 이 상가격이 내가 10억 주고 샀거든요. 5층을 샀는데 임대 줄 목적이에요. 근데 내가 이 건물 사지 않고 은행에 저축가 뭐 나오지? 10억을 저축해서 뭐 나와? 이자지. 그게 무슨 이자입니까? 기대율. 그러니까 내가 받는 이율이라고. 그래서 이게 조심할 건 이게 기대율입니다. 은행 이자율 이 말 뜻이라고. 근데 실제 내가 은행 저축하는 집 산 거지. 이 집을 샀으면 그다음 뭐 있습니까? 이 건물의 어떤 임대인이 어떤 사용할 때 어떤 비용도 하지 비용. 그죠? 그런 비용이 뭐냐? 다른 말 필요경비요. 그러니까 필요경비를 더하면 뭐가 나온다? 요거 다 더했지. 더할 적자. 뭘 구할 목적이지? 입력. 얘는 항상 시험 내면 자 앞에 이건 기초랑 큰 의미 같지만 이 가격은 이 건물 사는 가격입니다.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여기 중요해 항상. 요 말 대신 다른 일을 쓰면 안 돼. 우리 가끔 시험 내면 여기다 환원율을 가끔 쓰거든요. 장난칠 때. 어쨌든 중요한 건 반드시 기대이율을 쓴다. 이 말을 꼭 하시라고. 자, 거래 사례 비교는 사례 선택 기준이 있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지계. 자, 요 지계인데 잠시 우리 아까 제가 가격 형성 요인은 일반 요인, 지역 요인, 또 뭐 있지? 개별. 그러니까 요 지계 대신 가격, 가치 형성 요인을 쓰기도 해요. 월세 이 속에 지역과 개별 포함되어 있는 거 사실은. 임대사례 비교 마찬가지예요. 자, 수익 환원법 공식 어떻게 됩니까? 환원법 공식 환원율 분의 뭐요?
순수익은 정확하면 순영업소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격 나오거든요. 밑에 있는 수익 분석 공식은 알 필요 없어. 원래 기업의 순이익에다가 필요금이 더하거든요. 큰 의미 같지만. 자, 갑니다. 이제 이렇게 산출된 여기 무슨 가격이라고 통틀어서 시산 가격, 임여면 시산, 임여죠. 근데 문제는 갑니다. 보세요. 요 세 가지 방식의 산출된 자, 우리 다시 여기 뭐 있습니까? 비교 방식 산출된 가격이 무슨 가격? 유추 또는 비중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옆집에 매매된 걸 유추해서 내 건물 가격 파는 유추 가격이고, 옆집에 있는 물건을 비교해서 준한 데서 비중 가격입니다. 물론 얘도 뭐 유추 뭐가 되겠습니까? 임여죠. 그럼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 산출된 가격은 다 똑같습니까? 같아요? 틀리죠? 따라서 이걸 뭐랍니까? 다른 말로 세 가지 방식, 삼면, 등가. 등가란 말 뜻이 뭐죠? 동일한 가격, 동일한 가격. 등가성 원리가 인정됩니까? 부정됩니까? 부정하는 거지. 인정한다 이 말은 이 말입니다. 세 가지 방이 똑같은 가격분이 나온다는 거 이게. 근데 반드시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경쟁 시장이다 보니까 삼면 등가 성원에 따라 산출된 가격은 같은 가격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은 가격이 나오지 않다 보니 그 결과 뭐합니까? 이제 이 시산 가격을 뭐하죠? 조정합니다. 한다는 거요. 다시 해볼게요. 이 말이거든요. 원가방 산출된 가격이 10억, 얘는 11억, 얘는 12억 이렇게 나왔답니다. 다음에 시산 가격 어떻게 조정할 이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자, 첫 번째 얘는 조정 방법이 중요합니다. 조정 방식은 산술 평균, 가중 평균. 이게 꽤 중요한 거요. 가중 평균한다. 즉 무슨 말이에요? 이 말 아닙니까? 현재 10억, 11억, 12억 나왔으면요. 이 시장에 있는 적합성 등을 고려해서 가중을 두보니까 얘가 60%, 얘가 현재 뭐 30%, 얘가 10% 나왔으면요. 얘가 6억 되죠? 얘가 뭐 있습니까? 3억 3천 되겠지? 1억 2천 되죠? 다 되면 10억 얼마요? 5천이지? 그죠? 이렇게 구한다는 말이야. 이 가격 갖다가. 이렇게 산출된 요 값이 뭐라고? 요게 이 건물의 최종 가격이야. 그죠? 그 평가 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겠네. 현재 이 물건 평가해 보니까 원가는 10억이고 거래세례 비교는 다시 적상 가격은 10억이고 비중 가격은 11억이고 수익 가격이 12억이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 있는 적정성 등을 통해서 가중 평균해 본 결과 이 값은 10억 5천 나 있다. 이렇게 보고서에 딱 수정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시산 가격 조정되어진 값이 이게 뭐요? 최종 뭐요? 가격이지. 요 표현을 꼭 기억하셔야 돼. 이 표현을.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사실한 건. 자, 다시 이제 프린터에 있는 문제 가볼게요. 자, 프린터에 있는 2페이지 우측에 보니까요. 자, 감정평가 3방식과 원가법이 있다고 그죠? 자, 1번. 1번에 1번, 2번, 3번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1, 2, 3번은 굉장히 많이 뜨는 지문이니까. 자, 1번 가볼게요. 부동산 평가는 삼면 등가성 원리를 부정하기 때문에 각각의 방식으로 평가된 가격은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 시장 가격을 추정할 필요가 있다. OX. 맞는 거지. 그죠? 2번 가면서 시장 가격을 추정할 때 반드시 무슨 평균한다? 가중 평균한다. 이 말 기억하시고. 세 번째. 세 가지 평가 방식 정의시켜 각각 산출된 가치가 이게 최종 가격입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저기 뭐 해야 됩니까? 그렇지. 시산 가격 조정되어진 값이 뭐요? 대상 부동산의 최종 가격이 있어야 됩니다. 앞에 싹 없애버리고요. 시산, 이 말이죠. 세 가지 방식이 각각 산출된 이게 최종 가격이 아니라 시산 가격을 조정한 값이야. 조정한 값이 최종 가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4번 가볼까요? 4번 적산법 나있죠. 자, 키워드 찾아가야 돼. 가치를 기대율로 곱하고 여기 요 공식 이거 묻는 거요.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필요 경비를 가는 거지. 그죠? 사정 보정하는 게 아니라. 5번 수익가능법은 장래 산출할 것을 기대되는 순수익 또는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을 산출한다. 답은 두 개요. 1번과 5번. 1번과 5번. 자, 일단 그렇게 내용을 정리했으면 됐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여기 있는 3방식 할 건데 잠시 보세요. 자, 보세요. 문제를 딱 내면요. 누구든지 문제를 낼 때 문제를 낼 수 있는 풍부한 걸 자꾸 시험 낸다고. 이 말은 뭔가 하면 얘는 무조건 시험 나와. 근데 나머지 두 개 방식은요. 특히 거래사례 비교법은 시험 내기 진짜 빡빡해. 딱히 낼 게 별로 없어. 그 다음에 이 수익가능법 이건 제일 머리 아픈 게 뭔가 낼 게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어디에 초점을 둘지 잘 모른다 이거는. 오히려 우리 봐서 점수를 맞추기 훨씬 쉬운 게 뭔지 압니까? 이게 더 쉽다고. 얘를 피하려 생각하지 마. 얘를 먼저 하시라고. 차라리 나 같으면 이거 안 하겠다고. 왜? 이건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훨씬 더 내기 쉬운 게 더 쉬우니까 원가 방식만큼은 정확히 해. 하시고 수익가능법은 내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엄청 많거든 이거.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다 나올 수 없어. 그래서 공부한 만큼 나오면 땡큐고 아니면 그냥 찍어야 돼. 방법 없어 이거. 그리고 이 거래사례 비교법은요. 너무나 내용이 흡사하다 보니까 문제를 아주 뭐 있습니까? 내기가 참 쉽지 않다고. 왜? 똑같은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나 같으면 제일 먼저 할 이걸 먼저 합니다. 하고 거꾸로 할게. 자, 우리 아까 제가 7개 쭉 적었지. 그래서 그 중에 제일 먼저 할 게 원가.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지역과 개별. 그 다음에 가격 재원칙. 그 다음에 이거 빼버리고 물건별 감정평가 100% 나올 게 뭔가 가격 공시에 올리는 가격 공시 법이 다 바뀌거든. 가격 공시 100% 시험 나오게 돼 있어. 이런 5개를 제가 먼저 하겠다고 하고 뭐 있으면 마지막과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이 2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다 이거는. 비록 나올 확률이 높지만 이건 어디 나올 줄 몰라 이거. 얘는 예측할 수 있어. 원가법은. 그러니까 오히려 원가법을 먼저 정확히 공부하시라고. 이게 훨씬 효과적이니까. 자, 일단 그려봤으면요. 지금부터 원가법에 대해서 합니다. 여러분 원가란 말 뜻이 뭐예요? 이 건물 짓는 건축비를 통해서 이 건물 가격 파할 목적이죠. 자, 여보시 이제 제가 한 살 들어볼게요. 요 건물이 언제 지어진 거면 2012년도 준공한 거면 준공. 2012년도 지었던 가격이 얼마인가 하면 신축 건축 가격이 건축비를 산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 보니까 100억, 10억 증 10억 들어갔답니다. 3층짜리 건물인데. 근데 자, 요 건물 왔다 2017년도 이 건물 가격이 얼마 될 것을 파악할 목적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2017년도 지었던 건축비는 10억인데 2017년도 이 건물과 똑같은 건물 다시 짓는다면 똑같은 방식에서 건축이 똑같겠습니까? 다르겠죠. 그래서 2017년 우리 뭐란가 하면 이 가격을 파악하는 시점이 기준 시점이에요. 기준 시점에 보니까 이 건물 짓는 비용이 15억이 들어가야만 이 건물 지어줄 수 있대. 자, 그럼 이걸 좀 구분하자고. 요거 자체를 갖다가
2012년도 실제 이거 지었던 비용이지. 이런 걸 뭐라냐, 우리 다른 말로 신축 비용 또는 뭐라 합니까? 그 당시 장부상 나와 있는 가격 아닙니까? 요 장부 가격 쓴다고. 근데 2017년에는 과거와 똑같은 자재,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만들어 보는 거지. 신규 건물로서. 다시 이 말 뜻이 뭐죠? 만든다, 조달, 비용이다. 이렇게 용을 쓴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보세요. 5년 경과된 거지. 그죠? 이 건물 노후화됐겠습니까? 노후화된 거지. 그 노후화된 걸 다시 뒤에 뭐 한다고? 감가하면 이 건물 가격이 나오겠네? 그죠? 중요한 건 뭘 보는가 하면, 요건 분명히 진단비용은 2012년도 그 당시 지었던 건축비를 씁니까? 아니면 기준 시점 다시 만드는 비용이 씁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보통 이제 시험 나면 이건 해계는 해계는 뭘 쓴지 압니까? 비용을 이걸 쓰게 돼 있다, 해계는. 감정평가는 항상 뭐 있습니까? 평가는 요 비용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시험 나면 무조건 뭐 있어? 해계하고 감정평가 이걸 서로 비교가 돼 있어, 항상 문제에서. 그래서 제일 먼저 봐볼게요, 이제. 자, 공식 갑니다. 자, 공식이 뭐요? 조달 원가에다가 뭘 해주는 거요? 감가 어떤 거요? 수정. 수정에 산출되어진 값이 무슨 가격? 적산 가격. 적산 거죠. 이렇게 산출된 가격이 적산 가격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내용 우리 요약집 어디 있습니까? 207페이지. 자, 보세요. 이거 어려운 거 없어요. 자, 볼래요? 요 제란 말 뜻이 뭐예요? 언제? 절대 현재는 없어요. 절대. 무조건 기준 시점이야. 뭐 시험상 나왔을 때 기준, 현재 시점 나오지. 이건 다 틀린 거야. 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얘는 항상 기준 시점 요거 맞으면 돼. 현재 재치대한 비용. 요렇게 하시라고. 자, 두 번째. 자, 여보세요. 요거 다시 만들잖아. 그죠? 만드는데 과거와 똑같은 자재,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만드는 비용이에요. 근데 첫 번째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과거에 똑같은 썼던 자재가 지금도 있어. 그걸 쓰겠습니까? 아니면 그 물건과 비슷한 뭐 있습니까? 최신식 물건을 쓰겠습니까? 원칙은 똑같은 거 써요. 똑같은 거. 근데 똑같은 자재가 없네? 이때는 뭐합니까? 기하고 비슷한 걸 써야 되지. 그럼 다시 종류 두 개 있어요. 복제 같은 말, 복사 같은 말. 복제 원가요. 자, 그 다음에 대치 원가 같은 말, 대체지. 자, 다시요. 복사, 복제, 복조 같은 말이요. 이 말이 뭐예요? 흰 분필 복사하면 흰 게 나옵니까? 노란 게 나옵니까? 그게 복사야. 이 말은 뭐야? 다른 말하면 과거에 썼던 똑같은 자재 있죠. 여기 복사한다는 거야. 똑같은 자재를 다시 만드는 비용이거든요. 원칙은 어떤 걸 써야 됩니까? 예지. 같은 물건 없네? 그것도 뭐 씁니까? 대체라고. 그러면 중요한 말은 복주원가는 물리적 측면에서 동일한 물건이고, 그죠? 이런 대체란 말 뜻은 뭐라 했습니까? 동일한 효용을 갖고 있는 물건을 바꾸는 거지. 그래서 효용적 측면에 뭐 있습니까? 대체인데 굳이 이렇게 암기하지 말고 있죠. 오직 요거 보시면 돼요. 효용이란 말이 있으면 무슨 원가요? 없으면. 그러니까 없으면 무조건 복조야. 이렇게 하셔야 돼. 굳이 물리적 측면 알 필요 없다고. 그 다음에 이때 보니까 우리 감가할 때 복제 원가는요. 물리 감가, 기능 감가, 경제 감가 모두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체 원가는 물리적 감가와 경제적 감가는 가능하지만 절대 기능적 감가는 할 수 없다. 이거 마시면 안 돼요. 기능적 감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걸 이래 보지 말고 이제 딱 기억할 때 이거 마시라고.
효용의 말 들으면 결국은 대체고 절대 대체온 거는 무슨 감가 못한다? 요것만 기억하라고. 그 다음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는 자 이걸 이 건물 누가 짓는 걸 기준합니까? 우리 같은 비전문가입니까?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지. 맡긴다 이게 뭐라고요? 도급건축. 이때 도급건축업체 분명히 노력한 거죠. 하면 그만큼은 일정한 이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적정 이윤 또는 개발 이윤인데 이 이유는 재주는 것에 포함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해야 되지. 반드시 기본 전제가 뭐예요? 도급건축 기준이니까 요거 딱 3개 마시면 돼. 문제 풀 때. 자 그리고 이제 감가 수정으로 넘어갑니다. 자 감가 수정에서 첫 번째 갑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건 안 되면 이건 암기하셔야 되는 분들 무조건 이건 100% 시험 나오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만약에 시험에서 여기 원가법 딱 나오지 얘를 빼놓고 시험 못 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감가 상각은 회계입니까? 저기 있는 평가입니까? 감가 수정은요? 자 물어보죠. 이제 이거 안 되면 이 아주 흑백늘 문제 푸는 방식이 있거든요. 회계학이 먼저 나왔습니까? 감정평가 먼저 나왔겠습니까? 응? 회계 먼저 나왔지. 얘가 후발주자지. 그럼 얘가 어떤 이 자기 자신한테 뭐 있습니까? 부각식의 계산. 이걸 철저히 뭐 까보셔야 되지. 얘 나쁘다 자꾸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왔을 때 무조건 좋은 말이 얘야. 그럴 수밖에 없는 논리가. 나쁜 쪽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죠? 항상 후발주자 이런 상품이 더 우수하다 얘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야 논리가. 그래서 안 되면 그렇게 문제 푸시라고 풀 때. 자 일단 기초부터 합니다. 자 회계는 언제 지었던 병? 실제 지었던 병이지. 여기 무슨 병이요? 무슨 가격? 장부상 나 있는 가격, 취득 당시 가격이지. 감정평가 언제 짓는 병이 있습니까? 기준 시점에 이게 무슨 가격이라고? 이게 기초야. 여기 있는 것이 이 가격에서 감가를 한단 말 뜻이 이게 감가액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있습니까? 저기 있는 상각은 취득 당시에 있는 가격 가지고 또는 장부상 나와 있는 가격 가지고 감가한다. 그와 반대로 감가 수정은 뭐 있습니까? 얘는 반드시 언제 짓는 비용? 재준원가죠? 자, 두 번째 보니까, 내용연수. 자, 사용연수는 무엇을 물었을 때, 회계는 결국 뭐 있습니까? 무조건 세법이 세법. 우리 지금 세법 배우고 있죠? 세법은 뭔데요? 법률상. 법률상 나와 있는 연수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감정평가는 실제. 내가 실제 쓸 수 있는 연수니까 실제 같은 말이 뭐냐? 경제적 내용연수입니다. 자, 그리고 뭐 이것저것 설명 많지만 다 버리세요. 쭉 있는데 다른 거 목적등 아예 쳐다보지도 말고 있죠. 무조건 나오던 요걸 정리하셔야 돼. 실제 감가액과 일치할래. 특히 가장 많이 묻는 게 관찰 감가. 관찰 감가를 갖다가 인정할 것인가. 인정하는 게 좋은 거면 인정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인정하는 게 좋은 거지. 관찰이 뭐냐? 이 관찰 감가는 뭔데요? 와서 확인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전부 다 한다는 거예요. 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감가요 있는데 감가가 자 우리 감가는 물리와 기능과 무슨 감가? 경제 감가가 있죠. 일단 회계는 절대 물리적 감가와 그 다음에 기능적 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얘는 절대 경제적 감가는 됩니까? 안 되는 거요. 자 우리 분필원 이 말 분필원 주거 지역에 있던 상업적인 가격 차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절대 그래서 저기 있는 이 회계는 절대 경제 감가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여기 있는 감가 수정은 물리, 기능, 경제 감가 모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얘가 존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이게.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감가 요인요. 네, 감가 요인은 크게 세 개 있죠. 첫 번째 무슨 감가? 물리적 감가. 두 번째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세 번째 무슨 감가? 자, 물리는 뭔지 알죠? 이 건물이 마모, 파손, 훼손, 손실 등이 전 물리 감가고, 반대로 기능 감가가 중요한데, 자, 이건 세 개만 기억하실래요? 첫 번째 보니까 이 말입니다. 설계, 설비 불량. 두 번째, 형이 상당히 오래된 거 있죠? 그죠? 형의 구식화. 그러니까 오래된 형식입니다. 또, 우리 부지와 건물이 어울리지 않는 것도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요. 그 다음에 경제는 뭔지 알죠? 주변 환경들이죠? 이건 알 것이고, 그 다음 세 번째 감가수죠. 우리 지난주에 또 복습해 볼까요? 관리 내용이 뭡니까? 기술적 관리, 경제 관리, 법률 관리가 있죠? 요건 무슨 관리? 물리는 무슨 관리? 기술, 기능은 무슨 관리? 무슨 관리? 아니, 지금 우리 현재 관리는 세 개 있잖아. 기술, 경제, 법 세 개 있잖아. 이게 무슨 관리? 기술 관리. 해? 공부? 진짜. 제가 약간 쇼크받은 뭔가 하면요. 출판사에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줬어. 지난주에. 줬는데요. 언제 수업하냐면 지난주에 금요일날 수업했거든. 그 똑같은 저 문제 가지고. 그래서 글자 몇 개 틀려서 좀 달려냈다. 모의고사 문제 갖다가. 그래서 제가 금요일 어느 학원에 수업했는데 걔들이 보니까 우리 그 출판사에 모의고사 시험 치더라고. 그 바로 어제 배웠다고. 그리고 40문제 중에 뭐 있으면 그날 배운 한 8개 정도 배웠거든요. 예, 글자만 딱 두 개, 한 몇 개 틀려 제가 바꿔냈는데 모르겠대. 딱 하루 지났어. 처음 봤대. 내가 내고 우리 여기 있는 이 프린터. 아, 이게 진짜 내가 문제 있는 것 같아. 그럼 지금 이 프린터 있죠?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질문이라고. 그래서 우리 분명히 지난주 우리 했지 않습니까? 관리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이거. 요것도 했잖아요, 이렇게. 응? 그래서 부지, 건물이 부정된다, 이게 기술, 경제, 어디서 포함 시험 낸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하여튼 했어.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시험을 내면서 했는데, 참 난감하대, 진짜 이거. 진짜 난감합니다. 그나마 배웠던 우리 학생들은 뭐 이것도 안 배웠다 하는데 다른 학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문제 이 정도 수준 나오게 돼 있단 문제가. 자, 가볼게요. 앞으로 뭡니까? 우리 언제입니까? 이제 9월, 10월은 이렇게 하죠. 총 6주인데 1, 2주는 문제 100선. 우리 지금 같이 이런 문제 있죠. 프린트 문제. 이렇게 해서 한 총 100개를 만듭니다. 저는 될 수는 뭐인가 하면 목적 이거요. 이제 작전은 요거요. 딱 요거요. 방법 없죠. 많이 본는 계속 이제 똑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월부터 가면요, 우리 과거에 있던 문제 싹 다 버려야 됩니다. 이제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질문이. 그래 할 거고, 그 다음에 3, 4, 5, 6회는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풀 거예요. 모의고사 문제를 우리 내주죠. 내주 1시간 동안 문제 풀고 나머지 3시간 해설하거든요. 해설하는데 전범인데 될 수 있으면 저는 딴 거 안 합니다. 이 이상한 문제 안 할 거예요. 많이 본 거. 그러니까 시험에 계속 날 건 계속 반복할 거라고. 한 4번 반복하면 설마 우리 이것도 머리인데. 그죠?
그러니까 지금 돌이 뭔가 하면 이 이상 끌고 갖고 사람은 이 혼돈시킬 목적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계속 시험에 자주 나온 문제 있어요. 거의 뭐 이 나올 확률이 80% 이상 되는 지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낼 거예요. 계속 그걸 반복하면요. 어쨌든 전체를 계속 반복해 주는 거 아닙니까? 총 4번씩이나.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갈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하셔갖고, 어쨌든, 예, 내 과목은 4점수 가져가는 거. 실제 이 개론 과목이 점수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근데 웃기는 건 뭔가 우리 공부한 민법하고 가만히 했던 거 생각해보세요. 어느 걸 많이 쓰면 공부를. 훨씬 많이 쓰죠. 약간 얘보다 한 2배 더 많이 쓸걸? 2배는. 근데 점수는 거의 비슷하지 않을걸? 왜 그런가 하면은, 하여간, 공부량이 좀 적으면서 좀 이 점수 좀 올릴 수 있는 거 사실은요. 얘를 갖다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하여튼 저는 목적이 없네. 무조건 요 정도, 요 점수 맞추는 거예요. 딴 거 없어. 대충 문제 이거 우리 한 40개 찍으면요. 그 중에 한 70% 나옵니다. 나오는데 문제는 뭐예요? 글자가 틀리면 이게 처음 본 거야, 이게. 이게 환장하는 게. 지금 그거라면 문제가. 실제 40개 내면 70 나오면 70 맞출 수 있습니다. 찍을 수 있다고 이거는. 왜? 이 개론 과목 총 테마가 50개니까. 50개. 하여튼 그런 거니까. 하여간 어쨌든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과거에 했던 다 버리시고 있죠. 계속 하는 거 그거만 계속 하시라고. 자, 계속 갈게요. 예, 여기 요 내용 갑니다. 보세요. 감가수정 방법은 이겁니다. 첫 번째 보니까요. 내용 연수에 따른 감가수정이 있죠. 그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관찰, 제목이 중요합니다. 관찰 감가법 또 뭐가 있습니까? 이런 분해법. 자, 혹시 잠시 보세요. 분해법이 나면 개념 시험 내거든. 분해란 건 우리말로 분해가 분리시키는 거지. 분리. 뭘 분리하면 이거 분리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건물을 통째로 감가하지 않고 물리, 기능, 경제를 분리해서 감가한 후에 나중에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시험 나왔을 때 분해법은 정확하면 내구성 분해법, 내구성 분해법은 보통 내구성 빼버리거든요. 그래서 분해 나면 물리, 기능, 경제를 분리해서 감가한다 이 말만 기억하라고. 다른 건 필요 없으니까. 자, 다시 내용 연수에 따른 감가수정이 크게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무슨 방식이 있죠? 정액, 정률, 또요. 자, 잠시 상환기금은 딱 이 말 나와야 돼. 무조건 뭐 나와야 돼? 오케이. 자, 이자. 하여튼 상환기금 나누는 순간 이자가 나오던 축척율. 축척이 뭐냐? 복리. 복리 이자가 나오면 전부 다 이건 다른 말로 상환기금 보시면 돼요. 문제는 여기 있는 요 2개 차이가 중요한 거죠. 그죠? 정액과 정률. 자, 정액법은 매년 감가액이 얘는 뭐하다? 동일하죠. 정률법은 매년 감가액이 점점점 많다. 떨어지는 거지. 그죠? 체감한다. 그 다음에 감가 누계액요. 감가 누계액은 정액은 점점 올라가죠. 정률 올라가죠. 중요한 건 정액법은 정비례입니까? 비례입니까? 정비례. 정률법은 정비례입니까? 비례입니까? 구분하셔야 돼요. 주로 어디 많이 사용할까 묻거든요. 항상 정액은 뭐 있습니까? 건물과 어디에? 구축물에 많이 쓸 것이고, 정률은요? 기계나 또 뭐요? 요 템 얼마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거 기억하셔야 되지. 그죠? 이건 설마 알겠지. 이거는. 요거 기억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딱 3개. 제일 확률 높은 게 원가법이야. 시험에선. 원가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무조건. 다른 건 오히려 공부량은 적지만 이게 이 시험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려 보시면서 지금부터 이제 원가법 공부할 거예요. 자, 프린터 2페이지 갑니다.
2페이지. 자, 거기서 2번. 2번. 자, 1번에 원가법은 자, 시점 무슨 시점? 무조건 무슨 시점? 긴 시점이야. 긴 시점에 재조달 원가의 감가수를 가해서 가격 산정하죠. 2번 갑니다. 자, 재조달 원가 무슨 시점? 딴 거 보면 안 돼. 무조건 기준 시점 나와야 돼요. 자, 3번 갑니다. 자, 복저 원가는 쭉 가서 보는 게 뭐예요? 그 속에 자, 칠판 보시고요. 요거 나왔잖아요. 요 말 있어 없어? 이 말 없어야 돼. 이 말 나오면 얘 거예요. 대칭. 자, 그거 보시면서 효용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지. 없으면 무조건 맞는 거야. 그 다음에 물론 거기 끝에 물리적 측면 나 있죠. 그죠? 자, 4번 가볼까요? 대체원가는 무슨 감가 안 된다? 대체원가 기능적 감가 안 된다. 이거 암기하셔야 돼, 이건. 자,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적정 이윤 포함할 거예요, 말 거예요? 무조건 포함해야 돼. 자, 문제 2번 갑니다. 2번 1번 갑니다. 감가 수정은 취득 상건 재조는 값이 바뀐 거지. 그죠? 자, 2번 갑니다. 감가 수정은 무슨 연수? 경제적 내용 연수. 3번요. 평가에서 기업 회계를 준수하는 법률 기준과 상관없이, 이 말은 법률적 내용 연수 관계없이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건물의 실질적인 하락, 여기가 뭐냐? 경제적 내용 연수를 근거로 감가 생각합니다. 자, 맞는 거고 4번 갑니다. 관찰 감가 인정은 누구? 좋은 거잖아요. 이게 좋은 거 아닙니까? 수정이지. 인정하지 않는 상각이지. 3번에 보니 감가 상각은 물리, 기능, 경제 모두 합니까? 경제 못 할 거 아니에요. 반대 감가 수정은 물리, 기능, 경제 다 하는 거지. 그렇게 정리해 보시고. 자, 3페이지 갑니다. 자, 3페이지에 1번 가볼게요. 자, 1번에 감가 요인 중에서 기능적 감가는 인건 지역, 또 부건 환경, 부건 나이 지금 주변 환경이지. 무슨 감가? 경제 감가. 2번 갑니다. 같은 부동산을 평가해서 감가 상각을 할지라도 구체적 내용은 감가 수정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여기 보세요. 건물, 구축물 무슨 감가? 정액, 기계는 달라지지, 그죠? 달라진다. 그 다음, 예, 자, 거기 있는 3번. 계산 등이 가장 간편한 건 정액, 정률? 정액이지. 자, 그 다음에, 자, 실제 감가액과 일치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기억하셔야 돼. 정액법은 계산 간단하지만 실제 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주로 관찰감, 그래서 관찰감과 병행해 쓰는데, 주로 건물과 구축물 등이 많이 쓴다는 거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 4번 가보겠습니다. 정률법은 매년 감가율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감가율, 정률, 동일한 비율이지? 같지? 자, 다시 감가액은 다르지? 첫째 높지? 나중에 낮지? 특히 정률법 그 말 꼭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매년 감가액은 써야 되지. 율이 아니라. 이거 과거에 이런 시험 냈으니까 특히 정률락은 쓸 때 액이란 말과 율을 잘 구분하시라고.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자, 쭉 보니까 복리전화에서 무슨 법? 상한기간법 고려하시면 돼요. 자, 책에 있는 문제 볼게요. 책 문제는 좀 쉬었다 다시 할게요. 책 문제는.